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하나로 문장입니다. 오늘은요, EQ, IQ라고 할 때 그 Q 있죠? 영어로는 quotient라고 하는데요. 이 quotient의 종류를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본어로 알고 있는 것은 IQ죠.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서 지능과 관련된 지수일 겁니다. 또 요즘에 잘 들어보신 것들이 이제 Emotional Quotient라고 해서 EQ 같은 거 있죠? 호기심 정도를 측정하는 CQ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를 가리키는 지수를 M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PQ, 사회적 대인관계에 얼마나 능한가를 보여주는 SQ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 중에서도요, 오늘은요, 창의력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ly Grail of the First Wave of Creative Research까지 문장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Holy Grail은 원래 성배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다고 하는 포도주가 든 잔을 성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인생을 걸고서라도 찾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또 성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궁극적 목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뭐의 궁극적 목표냐면요. 창의력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의 첫 번째 물결, 그러니까 1세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고요. Personality test, 그러니까 어떤 성격 검사였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한 검사였냐면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이제 전반적인 어떤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Q라고 하는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일반적인,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때 that은 how랑 같은 의미의 관계 부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in the same way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Q가 지능을 검사하듯이 이 뭐죠? 또 creativity quotient라고 하는 창의력 검사가 전반적인 창의 능력을 검사하고자 하는 그런 personality test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인 창의력 검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점수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날 그녀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잠재력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any field of endeavor.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됐다는 거죠. 마치 just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뭐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IQ 스코어가 is not limited to physics, math, or literature. 그러니까 IQ가 좋다고 해서 물리만 잘한다든지 아니면 수학만 잘한다든지 아니면 문학만 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다시 말하면 IQ 점수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창의력을 나타내 주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8.59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연결성은 어떤지, 호기심은 어떤지, 그 다음에 역설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뭐 이런 식으로 영역과 지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밸런스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고 뒤집고 있네요. 1970년대까지 심리학자들은 그때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달았냐면 대지 생략되어 있는 채로 목적어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such a thing as such A as B의 구조인데요. B 같은 A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there was no라고 했으니까 없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there는 유도부사로서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어떤 게 없냐면 general creativity quotient, 그러니까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 같은 것들은 없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1970년대가 됐을 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aren't creative in general universal way.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하면서 세미콜론이 나오는데요. 세미콜론은 맥락에 따라서 and, but, so 중에 하나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요, 창의적이었는데 general, 일반적이거나 universal, 보편적으로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in a specific sphere of activity. 즉 하면서 particular domain이라고 다시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정 영역, 특정 범위에서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즉 특정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ut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과학자가 투부정사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저기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여서 오형식 동사가 되겠고요. 과학자가 그 재능 있는 화가가 되기를 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능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로지컬하고 매스메리컬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뮤지컬하거나 리드미컬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시각을 보는 화가라든지 그런 지능까지 다 갖추고 있으려고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과학자는 이 영역이 특출나게 뛰어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떤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may not be creative conductor. 그러니까 창의적인 지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창의적인 지휘자가 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composing new works.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는데 굉장히 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이제요, 뭘 알게 됐냐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걸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특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이 매우 다르고 창의적인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